민주당 반발 상당한데요.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죄송합니다. 좀 하겠습니다. 네. 검찰 행태를 좀 정치 탄압이라고 보시는지요?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쇼다. 사실은 하나하나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 압수수색. 어제 최측근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다음 날 검찰이 또 다른 최측근인 이런 정진상 실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대장동 자택과 민주당사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보신 것처럼 진행한 건데요. 좀 더 구체적인 화면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 어떤 혐의 때문에 오신 건지 부장님하고 면담 혹시 민주당 반발 상당한데요.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죄송합니다.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신 것처럼 오늘 검찰의 움직임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일단 성남 대장동에 있는 정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 그리고 약간의 대치가 있었지만 민주당 산의 사무실 압수수색, 그리고 국회 내 사무실은 아직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이 민주당 사이에 이미지 형식으로 좀 이 압수수색이 주고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좀 여러모로 많이 집중이 됐던 건 바로 민주당 산의 사무실, 정 실장의 이 당 사무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번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때와는 달리요, 의원 총동원령은 없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셔터를 내린 채 검찰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검찰이 이러려고 검찰하는 거 아니잖아. 지도부하고 말씀을 나눠서 빨리 돌아가세요.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수가 있어.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검찰이 무리하게 위법한 과잉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사에서 그 컴퓨터와 책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런 범죄 사실, 또 이런 장소, 대상이 우리 민주당과 하등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당연히 검찰 수사관하고 들어가서 확인을 시켜주는 방법이죠. 이 압수 영장 집행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아주 위법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범위 내에서 출입이 허용될 것입니다. 예,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지난번에는 의원 총동원령까지 내렸던 민주당인데, 그래서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시도는 결국 철수했었는데, 이번 정 실장 압수수색 사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첫째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정진상 씨가 쓰던 PC나 집기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김용 그 부원장은 사흘 출근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썼던 컴퓨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전과 비교해서 의원들이라든지 당원이라든지 혹은 개딸이라고 부르는 그 열성 지도자들은 잘 화면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의지가 이전보다는 조금은 시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검찰은 그러면 왜 오늘 그 사무실을 압수했느냐? 최근에 이제 수사에서 그 압수수색은 4위 일체라고 합니다. 자택, 사무실, 휴대폰, 자동차. 예. 자택 압수수색했죠. 휴대폰 이미 그 압수수색했죠. 자동차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사무실인데 공식적으로 그 정진상 실장이 일하는 사무실은 당과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압수수색하지 않으면은 절차상 미비점으로 나중에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심지어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사무실에 그 PC도 없는데 과잉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절차상 필요하기도 하고 만약에 과잉으로 했다면은 지금 정진상 실장이 실제로 일하는 데는 그 국회 본청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의원회관 818호 이재명 의원실에서 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검찰이 만약에 진짜 그 마음 먹고 했으면 이재명 의원실에도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을 그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정치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건 피했거나 아니면은 시도는 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공식적인 사무실 두 군데를 한 거고 의원회관에는 지금 그 정진상 씨가 공식적인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때가 오면은 한번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님 시각은 실질적인 정 실장의 근무지인 의원회관,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까지는 검찰이 안 들어간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일단 이 세 갈래 수사는 검찰 영장 발부받아 정당성 뭐 여러 수사의 근본이자 첫 단추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약간의 대치가 있었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민주당 당사 내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혹은 주변 컴퓨터, 집기 등을 좀 들여다보는 화면도 봤는데요. 설전 변호사님. 네네. 그 민주당 대변인 안 대변인이 말 맞따라 당사에는 컴퓨터와 책상이 없었다. 실제로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네네네. 어떤 그 압수수색 절차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라서 이제 그 당대표의 어떤 부속실에 대한 어떤 공간은 한정이 돼 있었고요. 그 공간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집기류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것인데 당초 압수수색의 영장 범위가 정진상 실장, 정무조정실장의 개인 근무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초에 이것을 허용했던 이유가 개인 근무 공간이 없다, 당내에는. 왜 그러냐면 본청의 당대표실에서 대부분 거기도 부속실이 있거든요. 비서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의 출근도 거기로 하는 것이고 업무도 거기서 하는 것이고 당사에는 회의하러 올 때만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라서 어떤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쓰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거의 그 일을 국회 내에서 한다. 거의 이제 국회 내에 있는 본청에 있는 우리가 보통 본청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민주당 당대표실 옆에 부속실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사에 내에 있는 어떤 압수수색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 결과도 뭐 압수수색 해간 결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그러니까 검찰의 어떠한 이러한 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라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압수수색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럼 가져간 게 없다고 민주당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당사 내에 있는 어떤 그 대표 부속실 내에 어떤 컴퓨터에서나 어떤 직기류에서는 그 압수수색물이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설 변호사님이 압수수색 현장에 계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지금 정 실장이 공개된 사진이 딱 하나잖아요. 네네. 오늘 압수수색 현장엔 당연히 정 실장이 없을 테고 오늘 정진상 실장은 어디 있었다고 전해지죠? 저는 자택에 계신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오전 중에는. 근데 오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는 또 다른 그 정진상 개인적으로 선임을 한 변호사가 입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회 본청에 있는 대표 부속실은 아마 또 정진상 그 정무조정실장의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아마 지금 입회를 해서 지금 대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오늘 오전에는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는군요. 네네네. 어찌됐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지난 국감 때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프로토콜 ABC는 첫 번째가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바늘귀를 뚫고 들어가야 될 만큼 소명하기도 어렵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든지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분명히 이 책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지게 될 겁니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법원이 영장을 내주는 거는 정말 어렵다. 바늘기 뚫고 들어가야 될 만큼 어렵고 그 필요성과 상당성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이 법원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압수수색 당시에는 검찰 입장에서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에도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검찰의 혐의의 소명 혹은 법원도 그 부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위법했다면 법원이 발부를 했겠습니까? 소명이 됐으니까 발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훈 논설위원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과 주거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압수수색이라고는 행여 숨겨놓을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사건을 좀 주목했던 것이 김용 그리고 이 한 분 같은 경우에 정진상 씨,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던 자신의 최측근이잖아요. 예.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 씨가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 예. 이것 때문에 긴급체포단 뒤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유동규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정진상이라는 또 다른 측근으로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재반의적인 여러 요소들이 소명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나간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 탄압 아니다. 이거 검찰 수사의 ABC고 법원도 그 영장 발부를 동의해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검찰이 그래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정 실장 관련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볼까요? 예, 이겁니다.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해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천만 원, 4천만 원, 수천만 원, 대략 1억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군 정 실장.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혐의로 위로신대시 개발 사업 등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에 건넸다. 그래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겠다. 검찰에 보고 있는 혐의는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검찰의 수사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서 뭐 억울하라든가 항변이라든가 해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바로 마치 유죄의 인식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의자 입장에서 또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럼요. 실제로 정 실장도 뭐 허위 그 자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도. 예. 그래서 본인이 허위라고 하는 것을 검찰에 진술하기 전부터 이런 검찰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굉장히 제약하고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검찰이 기소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 사실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왜 이걸 탄압이라고 주장하냐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자택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예. 또 다시 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검찰이 정진상 실장이 국회 본청에서 근무를 하지 민주당 당사에서는 한 번도 근무하지 않았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와서도 하나도 가져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주당 당사를 얼마 전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압수수색을 한 것들이 마치 검찰이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좀 비춰주기 위한 프레임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민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변호사님, 그 최근에 정 실장 자택 압수수색했던 건 이번 뒷돈 받은 혐의가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이었고, 그리고 뭐
검찰 얘기에 따르면 어쨌든 압수수색을 하면서 거기에 진짜 PC가 있고 없고는 뭐 검찰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뭐 수사 ABC는 기초대로 하고 만약에 없다면 없는 대로 오늘처럼 또 압수수색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이도원 의원님. 네. 1억 4천만 원을 그러면 지난 대선 경선 말고도 좀 더 올라가서도 받았다. 그럼 지방선거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검찰은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이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013년은 이제 위례라든지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사업자들로서는 이제 로비를 집중적으로 시작해야 될 시기가 되는 거죠. 2014년은 이재명 그 성남시장 재선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이제 그때부터 대선을 준비했으니까 7월에 그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를 판결을 받고 나서 집중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보고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은 특가법상 뇌물로 만약에 의율이 된다면은 유죄를 선고받으면은 이거는 10년 이상 징역을 받는 굉장히 중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도 위례 사업 당시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절반씩 출자를 하고 수익도 절반씩 분배된다. 이거를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 등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니까 그거를 정답을 알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얼마나 그 사업을 따는데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보고 오늘 이제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서 한 거고 이거 외에도 이제 성남FC 관련한 제3자 뇌물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성남지청이라든지 반부패 3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오늘 정 실장 관련된 여러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지금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뒷돈 받은 거 말고 혹은 이런 특정된 혐의, 특혜를 몰아준 거 아니냐는 구체적인 혐의 말고도 유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이 술 접대 얘기, 유흥주점에서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도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이런 부분에 그 술값의 근본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일부는 김용부 원장 공소장에 적시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근데 지금의 이제 공소장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 유동규 씨가 진술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어떠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돼 있어요. 이러한 주변의 정황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뭐 검찰에서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의 사실에 대한 공표는 상당히 절제가 돼야 되는데 유동규 씨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언론 플레이로서 어찌 보면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이 나중에 재판에 가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찌 보면 여론 재판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피의 사실 공표라는 부분들이 조금 절제돼야 한다고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들은 핵심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공판 과정,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 본인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진실 규명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1심 재판부가 뭐 현명한 판단을 할 테고 다만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또 법원도 이 부분에 검찰의 시각을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뭐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